안녕하세요, 소판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 모양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이제 문자 도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울 도구는 모양 도구입니다. 모양 도구는 지금 보시는 문자 도구 바로 아래에 보시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 도구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까지 있는데요. 우선은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우선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옵션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한글판이라서 모양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요. 모양, 패스,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은 쉐이프, 패스, 픽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토샵 CC 버전부터는 지금처럼 글씨로 모양, 패스, 픽셀로 되어 있고요. 그 전 버전 CS6 버전은 아마도 이 모양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같은데 왼쪽에서부터 모양, 그러니까 쉐이프, 패스, 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레이어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은 모양으로 해두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패스나 픽셀도 쓸 일은 있지만 기본은 모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모양을 선택을 하고 모양을 선택하면 색칠,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은 뭐냐, 필, 이제 채울 색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글판이 좀 안 좋은 점이 칠이라고 치면 색칠의 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문 버전은 필,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형 안에 채울 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획은 사실은 영문판은 스트로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테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획이 아니라 테두리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은 지금 이렇게 빗금이 하나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테두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픽셀은 테두리의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실선 모양,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것은 테두리의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 없는 상태로 두고 이렇게 칠을 청록색으로 정한 상태에서 사각형 모양을 드래그해서 제가 모양을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창이 우선 뜨는 것 자체가 CC 버전 이후부터는 이렇게 제 기억에는 속성창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 버전과 그 이후 버전은 조금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CS6가 있고 그 다음에 CC로 넘어왔으니까 좀 버전이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우선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2020 버전이기 때문에 CC 버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이제 더 추가가 되었겠지만, 그래서 이 형태가 제가 모양을 선택을 하면 우선은 형태가 있고 색이 칠해졌으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사각형 1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패스라고 하는 패널을 열지 않았는데 제가 패스라는 패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라는 패널을 열면 다른 거는 닫을게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패스라는 패널을 열어보면 사각형 1 모양 패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제 쉐이프죠. 쉐이프라고 합니다. 모양, 형, 틀 그런 뜻인데요. 모양이 되어 있으면 뭘 만드냐? 첫 번째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색을 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 패스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모양 말고 패스를 하면 패스만 있고요. 픽셀을 하면 색칠만 있기 때문에 모양을 해야지 모두 다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펜 툴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으로 먼저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하면 형태와 색칠, 그 다음에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창이 떴는데요. 우선은 속성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W와 H, X와 Y는 위치와 크기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속성 패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과 테두리 값 다 수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도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 뒷시간에 우리가 응용 예제를 하면서 사용해 보면서 변경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기본적인 사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사각형 말고도 있는데 다른 거는 옵션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양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이 형태다라고 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제가 선택을 하면 뭐가 다 나타나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각형 도구에는 여기
여기 톱니바퀴 뒤에는 가장자리 정렬로 끝이 납니다. 없는데 제가 도구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하게 되면 이 사이에 반경이라는 애가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앞에 거는 차이가 없는데 반경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드래그해서 놓으면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사각형과 지금 그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의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 속성에도 나타나 있듯이 모서리 값이 전부 다 통일돼서 나와 있고 그리기 전에 미리 이 반경에서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10픽셀로 해서 그냥 바로 그려버렸는데 제가 2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려보면 조금 더 반경이 모서리가 더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속성값도 20, 20, 2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 레이어는 왜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않냐면 레이어 패널, 그러니까 패널들과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지금 제가 미루고 있는데요. 기본 개념은 층입니다. 그 개념은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레이어는 그 뒤에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이렇게 반경값을 미리 줘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톱니바퀴는 뭐냐?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 대신 패스 옵션에서 두께값,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두께가 있는데 사실은 테두리 두께죠. 근데 테두리 두께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테두리 두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께와 여기 두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테두리는 지금 제가 했는 패스 테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개념도 사실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패스는 사실상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레이어로 넘어갔을 때 테두리가 안 보이죠. 테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패스는 남아있어요. 패스는 패스 툴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로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펜 툴과 같이 익히실 수 있고요. 얘를 어디에 쓰느냐, 경로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테두리를 조금 더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모양의 영역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펜 툴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양 도구는 옵션은 별거 없는데 서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도구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 바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그런 정도만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원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타원이면 이렇게 그리면 타원입니다. 근데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근데 앞에 그림과 지금 제가 그렸는 그림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릴 때마다 모양 도구로 그릴 때마다 점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점들은 나중에 펜 툴로 그렸을 때도 이렇게 점들이 나오는데요. 테두리가 두껍게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 톱니바퀴에서 이제 이 패스의 두께를 두껍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나타납니다. 제가 얇게 하면 다시 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지금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색상을 조금 다른 색깔로 바꾸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선은 기본값으로 모두 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앞에서 패스의 두께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려지는 것들은 패스가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지만 사실상은 정말로 그려져 있는 객체는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도구. 다각형 도구는 조금 다른데요. 사각형이나 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다각형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측면, 사이드라고 해서 O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오각형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우고 보시면 오각형을 중심축에서 무조건 그리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 근데 제가 사이드를 6으로 고쳐서 다시 그리면 육각형이 되죠. 육각형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오각형, 정육각형은 그려지는데 여기에는 다각형 도구에는 하나의 옵션이 조금 더 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패스 옵션 밑에 별이라고 하는 우리 체크박스라고 하거든요. 이 별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난 뒤에 다시 제가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어때요? 별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로 고쳐서 그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별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별을 못 그리는
그리는 게 아닙니다. 별을 그릴 때는 모양 도구 중에서도 다각형 도구, 다각형 도구에서도 옵션을 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은 53%라서 들여쓰기가 53%대인데 제가 80%로 고치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수치를 더 낮은 숫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하면 조금 뚱뚱한 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비율도 조절을 해서 별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다각형 도구에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도구. 선도구는 말 그대로 선을 그린 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가보면 선은 기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두께가 1픽셀 값이 있기 때문에 1픽셀짜리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이라고 하게 되면 선 두께가 10픽셀인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다만 아직까진 제가 여기 획이라고 하는 이 값은 모든 도구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획을 넣었을 때의 모양도 조금 이따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획을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2020에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제가 선택을 하면 원래대로라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도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잎이 있는 나무, 야생동물, 보트, 꽃, 이 네 가지가 답니다. 이 밑에 거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모양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포토샵 2020을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의 그 전 버전에 있던 모양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검색 단어는 구글 창에서 이렇게 포토샵 2020 사용자 정의 모양이라고 하고 영어로 제가 all이라고 칩니다. al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화살표 추가 포토샵에서 SI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첨부 파일에 all.csh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시고 5초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제가 화면상에서 안 보이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우리가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이 모양 도구에 가면 얘를 펼치면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고요.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모양이 되는데요. 이 펼친 모양의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얘를 눌러서 제가 모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모양 가져오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제가 모양이 어디 있다 했죠? 다운로드에. 그래서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제 연습으로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까지 받았는데요. 그래서 al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직접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 밑에 오른쪽에 선 3개 있는 걸 당기면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all이라고 하는 폴더 모양의 객체가 생겼죠. 얘를 펼치시면 그전 버전 포토샵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들의 모양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2020은 조금 번거롭지만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all.csh 파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도구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려는 그림에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을 해 보시고요. 파일도 꼭 추가를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거. 지금 현재 2020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2019 버전은 제가 사용 안 해서 모르는데 2019에도 많이 없다. 그럼 역시 이 파일을 받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7만 되어 있는 상태의 모양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7 옆에 획, 그러니까 영문 버전은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양을 그리기 전에 색깔과 테두리에 우선은 색깔을 제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픽셀 수도 잘 보이게 5픽셀의 테두리 두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선 모양은 우선은 그냥 실선만 있으니까 실선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대로 제가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지금 현재 제가 테두리 값을 안 줬네요. 테두리 값을 5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획 옵션의 선도 그냥 실선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우산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놓게 되면 보이시죠? 파란 선 안쪽에 빨간 선이 있습니다. 바깥에 파란 선은 패스입니다. 경로라고 해서 펜툴로 그리는 모양 형태를 보여준 거고요. 이런 펜툴을 배울 때 금방 보실 수 있고, 빨간색이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어에 이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를 우선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어떻죠? 파란색 선이 안 보이죠?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우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아, 이건 패스인지 테두리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모양 도구, 그 다음 펜툴로 그린 도구들은 베지어 곡선이라고 하는 이 곡선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가 무조건 생깁니다. 이 개념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형 그림에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도 이 벡터형의 이미지를 따라가기 위한 기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패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와 테두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가 너무 걸리적거리면 그 전에 제가 두께 값을 조금 더 낮추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조금 적게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오히려 빨간색이 더 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려야 되는 그림에 테두리를 넣을 것인지 테두리를 뺄 것인지, 나 테두리 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테두리를 넣는 것을 다시 빼려면 다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설명해 드리지만 레이어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쉐이프 레이어는 계속 수정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제가 다시 없애면 지금처럼 레이어에서 테두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를 빼는 건 이렇게 빗금, 빨간색 빗금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색상은 다른 것으로 계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쉐이프 레이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양 레이어의 특징인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에 꼭 색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색상 대신 그라데이션,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그라데이션을 테두리로 대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테두리에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 배우면 레이어 스타일에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 도구에서 색상을 칠하는 것과 테두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포토샵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양 도구의 그냥 첫 번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펜툴도 같이 배우고 레이어도 같이 한꺼번에 배우면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모양 도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양 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